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농산물을 먹는 국민이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는 농부의 의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옛날 어르신들이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는지 제가 오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충분히 친환경 농업도 집중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절대 일반 농업에 뒤지지 않는다. 생산량과 품질에 대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건 확신합니다. 땅끝 해남에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제29호 명랑농원의 박성관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오디 수확을 하고 난 후에요. 내년 오디 수확을 위한 전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전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7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전지가 끝나야 되는 실정인데 올해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1월이 되면 이렇게 다시 무성해져요. 무성해지면 그때 내년에 수확해야 될 결과모집만 놔두고 다시 또 그때 전지를 하는 거죠. 솎아내는 거 또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전정을 합니다. 광주에 있었고요. 직접 아이들을 직업 교육을 시켜서 이제 취업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람이었었죠. 보람이고 잘 되었었지요.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이득보다도 내가 후배들이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터전을 밑바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선배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보람은 없어져 가고 아이들의 어떤 관계도 삭막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면서 운영 안에서의 어떤 모습 또한 굉장히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갑상선 이렇게 암으로 나타나서 제가 수술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께서 고향 해남에서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뭐 자연스럽게 기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천연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뽕나무 잎을 채취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뽕보다도 뽕잎의 효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올해는 식품회사에서 전량 지금 뽕잎을 채취해서 달라고 그래서 지금 외국 인력들과 외국 친구들과 함께 뽕잎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해남에 굉장히 그 강풍이 불어요. 유기농 오디를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하지 않는데 좋은 어떤 오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우스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지에서 유기농은 굉장히 어렵다.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야에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했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려와 가지고 어머님 120m인데 배추 벌레를 앉아서 다 젓가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저도 한 번 한 일항을 갔다 오면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심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처음에 친환경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오디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네가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갖고 온 땅에다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쳐서 오디를 생산하겠다고? 아닌 것 같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께 역제안을 했죠. 선배님께서 같이 저랑 오디 생산에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재배법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도 절대 일반 농사의 생산량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좀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나 해남농업기술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이 있으면 제가 필요한 교육들을 가서 배우게 됐었죠. 빨리. 제일 처음에는 은행잎을 따가지고 그 은행잎 성분이 친환경 충제 방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은행을 담궈 가지고 추출해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삼 추출물, 때로는 멀구슬 추출물, 때로는 님 추출물, 백동 추출물 이렇게 저도 그 친환경 약재들을 번갈아 가면서 충제에는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해 놓으면은 또 하나의 어떤 산이 있고, 이게 뭐냐면 벌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해는 민달팽이가 굉장히 저한테 농사 부분에 있어 해를 끼쳐요. 근데 그걸 해결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벌레가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또 나름대로 벌레에 대한 노하우를 갖춰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균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균들, 경험하지 못했던 균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산량의 저하, 품질의 저하. 그냥 일반 농법을 하고 있는 관획농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냥 무시했었던 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후와 기온이 단 한 번도 같질 않았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오면은 한순간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균이
발병해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병해버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경험과 그 노하우들을 저한테 맞게끔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제법에 대한 그 시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수확으로 연결될 수도 없었고 좋은 품질을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일반 농가에도 경험들을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식품 원료로 갈 거라서 뽕잎 또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뽕잎을 처음부터 파셨어요? 아니요. 유기농으로 하는 뽕잎이어서 버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뽕잎의 재활용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뽕잎 뭐 즉석 된장국 그리고 뽕잎차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식품회사에서 건강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전량 뽕잎을 채취해달라고 그래서 신선도에 뽕잎 신선도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기어코 비가 내리네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것은 그래도 탄저에 강하다라는 종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와 있어서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바로 방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칼슘부죠. 아, 이게 끝이 까마네요. 이게 네. 탄저일 줄 알았는데 이게 칼슘 부죠. 네네. 이 탄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 흔적, 타 들어가는 흔적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올라가고 가장 무서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고추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서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퍼펙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탄저에 대한 비율 자체를 줄이느냐 이거지 일반 화학 농약으로도 완벽하게 잡히질 않는 것들을 제가 친환경 농업으로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탄저의 비율을 얼마만큼 줄여서 수확을 하느냐라는 것이 최대. 일단은 양념류이기 때문에 판로가 확실하다라는 거. 밭의 토양에 따라서 고추가 더 이렇게 맞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품종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종묘 회사에 어떤 게 내병계인데 이 지역에 좀 잘 맞더라 해서 저 또한 그 종자를 갖다가 심어 봤는데 보니까 제가 그 모종이 좀 부족해서 다른 종자를 갖다 심어 봤는데 그 종자가 또 올해 보니까 가장 또 강하고 세력도 좋고 그래서 내 밭에 맞는 품종을 또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올해 같은 고추 시세로 봤을 때 일반 고추의 시세의 2배입니다. 작년에 제가 목표를 나 고추 5,000건 딸 거야, 5,000건 딸 거야 했는데 5,000건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충분히 친환경 농업도 집중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절대 일반 농업에 뒤지지 않는다.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유기농에 대한 신념, 내 곡식을 먹는 소비자의 건강은 농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을 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야지간만큼 편하고도 어려운 관계가 있을까요? 도시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 가업을 받으려 했던 성관이.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관아, 농사는 흙이 전부다이. 폐화석, 퇴비 이것이 좋아야 흙이 살고 작물이 살아야. 다른 거 절대 안 된다이.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농부의 의무인 것이여. 알았냐? 네, 아버지. 내려와서 저도 가장으로서 남편 역할도 해야 됐고 아빠 노릇도 해야 됐을 때 궁극적인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면은 이건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소득을 냈어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내려왔었을 때 저는 아버님의 몫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 노력에 대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첫 해에 내려와서 보편적으로 아버님이 6톤, 7톤 다리를 수확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해에 내려와 제가 13톤을 수확을 했어요. 성관아, 성관이 어디냐? 아, 네, 아버지 오셨어요. 성관이 너 오늘부로 그 참다리 농장에서 손 떼라. 네? 아, 왜요, 아버지? 올해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아이 동네 사람들 말하는 소리 못 들었냐? 아들이 온게 농사가 달라졌다 안 하냐?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전 그냥 아버지 가르침대로 제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저 나무에게 인사도 좀 하고 음악도 좀 들려주고 아버지 그 정성이 통했을 뿐이라고. 왜 정성? 아 남들은 정성 안 들인 줄 알아? 오늘부로 당장 농장에서 손 떼라. 알았냐? 어떤 새로운 농법에 대해서 아버님께 아버님 이게 요즘은 새로운 농법이어서 예를 들면 고추에 점적 코스를 깔아서 밑에 뿌리로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올해 고추 태풍이에요. 1,000근 넘게 수확했어요, 아버지. 뭐? 아니 400근 500근 나오던 밭에서 1,000건이 나왔다고? 너 시방 내가 시키는 대로 했냐? 뻘짓한 건 아니야? 너 오늘부터 고추밭에서 손 떼야 쓰겠다. 아니, 아버지. 제가 농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화학 비료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아는 방법은 나가 가는 길하고 달라. 제 방식대로 저를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아버지. 이 자식이. 성관아, 그만 해라. 네 땅 사서 네가 알아서 경영해라. 아버지. 진짜 대부분이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무 놓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관계관리. 이 부모 자식 관계관리 포함해서 형제, 나아가서 이웃
하고 관계관리.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이 농사기술을 내가 습득하지 못해서 망한 청년들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 관계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이 얼마만큼 또 열려 있냐 이런 게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모님과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도 농업은 경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분리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너 알기, 나 알기, 너 알기, 나 너 알기 이런 것들을 농촌의 현실은 눅눅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본인이 와서 정말로 신념과 열정이 없이 그냥 친환경 할 거야.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제 고추 가격 보고 배추 가격 보면은 일반 관행농에 비해서 배이거나 아니면은 뭐 3배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 요즘 들어 느끼는 건 뭐냐면 농업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야 또 건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이게 그래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내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살자 이렇게 지금 맘먹고 있어요.